자, 을사늑약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는 극도로 불리한 상태에서 싸웠고 일본은 점점 러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아갑니다. 그 승세를 몰아서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외교 그리고 재정,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 여기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을 둬서 이제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좀 더 깊이 한다는 것이었죠. 내정 간섭을 깊숙하게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의 외교 고문, 재정 고문 혹은 군사 고문을 둬서 내정 간섭을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일본이 청나라가 하던 형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들게 만드는 것이 제1차 한일 협약. 그래서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을 둬서 내정 간섭을 했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외교나 재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내부 이거는 황실의 어떤 사무를 관리하는 부분이고 기타 탁지부 이런데 다른 부서에도 멋대로 일본인 고문들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역사적 사건 1905년 7월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이 자, 일본, 미국 사이에 맺어지게 됩니다. 테프트는 당시 미국의 전쟁성 장관, 가스라는 일본의 수상. 이 두 사람이 맺은 밀약은 뭐냐면 일본은 대한제국을 접수합니다. 이때 미국은 필리핀을 확실하게 확보하기로 서로 밀약을 맺습니다. 사실 고종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거중 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대한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은 대한제국을 돕고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제국이 돕는다. 이런 약속을 미국과 이제 수교 통상을 맺을 때 끼워 넣었었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만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했고 당연히 그 거중 조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두 달 뒤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진 두 달 뒤에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확실하게 일본이 대한제국을 접수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가슴 아픈 건 이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했던 게 당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한 어떠한 공로로서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해인가 그 이후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제국의 불행을 가지고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노벨상을 획득했고 본격적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1905년 11월 을사늑약입니다.
이 늑약이라는 거는 강제로 당한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제국 황궁을 포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조약을 맺지 않으면 무력 도발도 서슴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해서 외교에 관련된 업무를 싸그리 뺏어가지만, 여기에 동시에 무슨 짓을 하면 대한제국의 지방 행정까지 소나기를 뻗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 무렵에 일본은 독도를 멋대로 강탈합니다. 그리고 이때 강탈해간 독도를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과 영토를 강탈해가는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확실하게 대한제국을 왕따시킵니다. 더는 대한제국이 자주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냥 일본에 먹히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의 대가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그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